자, 강물에 대한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볼게요. 배를 타고 길이가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라고 했지. 자, 5시간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5시간이 걸리고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물결이, 자,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알겠지? 강물이 흐르면 나는 이제 배를 타고 내가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 다음에, 내려오는 데는, 내려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강물이 여전히 이렇게 흐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제 뭐 이쪽으로 나도 이제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나는 지금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그쵸? 지금 이러한 상황일 때는 5시간 걸린다고 했고요. 이러한 상황일 때는 3시간 걸린다고 했어. 그랬을 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물어본 게 뭐냐면 배의 지금 속력을 지금 나에게 물어봤거든. 그쵸? 배의 속력을 나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정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래 배의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물결이 치면 니네 이제 뭐 혹시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이렇게 물결이 흘러가는 쪽으로 내가 수영을 하면은 수영이 어떻게 돼? 쉽게 되지. 왜 쉽게 돼? 내가 원래 가려는 속력에다가 물결이 속력이 같이 나를 더해주기 때문에 쉽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런데 물결이 이렇게 흐르는 쪽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수영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내가 가려는 속력이 있는데 물결의 속력이 그걸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배의 속대, 원래 배의 속력. 원래 이제 배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지한 상태에서의 배의 속력이라는 게 뭐냐면, 물이 만약에 정지해 있다면 방해가 없다라는 거야. 방해가 없으면 당연히 배의 속력이 그대로 다 나오겠지. 자, 얘를 X라고 해보고, 두 번째, 물결의 속력. 얘를 Y라고 한번 해본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자, 이 얘기야. 지금 우리는 30km인 강을 거슬러 간다는 거야. 즉 이렇게 갈 때도 우리가 30km를 가는 거고, 이렇게 뭐 할 때도, 이렇게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30km를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얘기가 되겠네. 올라갈 때는 5시간이 걸렸는데 내려올 때는 3시간이 걸렸다 이 얘기잖아. 맞죠? 그럼 우리 실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올라갈 때는, 자, 생각을 해봐. 배의 방향과 물결의 방향이 서로 뭐하니?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배의 속력에서 물결의 속력을 뭐 해야 되겠어 얘들아? 빼야 되겠지 당연히. 왜? 배가 가려는 만큼 얘가 방해하니까. 그치? 그래서 물결의 배의 속력에서 물결의 속력을 빼고, 이게 그러면은 뭐냐면 속력이야, 속력. 그치? 속력에다가 뭐를 곱하면? 시간을 곱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니? 거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괜찮겠어요?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내가 가는 배의 속력과 물결의 속력이 플러스가 돼. 더해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X 더하기 Y. 이게 이제 속력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3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시간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거리인 3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슬러 간다라는 거는 배의 속력이 물결의 속력과 반대니까 방해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배의 속력에서 물결의 속력을 뺀다. 이런 얘기고, 같은 방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배의 속력에다가 물결이 밀어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치?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뭐 이거 연립해가지고 풀면 되는데, 보세요. 이렇게 나누면은 뭐가 되겠어, 얘들아? 6이 되겠지? 나누면은 뭐가 되겠어? 10이 되겠네. 그러면
x 빼기 y가 6이고 x 더하기 y가 10이잖아. 그렇지? 두 개 뭐 연립해버리면은 2x가 뭐가 되는 거니? 16.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내가 지금 구하려는 게 여기 보시면 원래 배의 속력을 x라고 했으니까 배의 속력을 지금 나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문제인데 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배를 타고 길이가 1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뺀다는 얘기야. 그치? 반대로 가는 거니까. 자,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1시간이 걸리고 내려오는 데는, 내려온다는 얘기는 당연히 올라갈 때가 거슬렀으면 내려올 때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더해야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자, 이 강에, 이제 이런 어떤 강이 있어. 이 강에 종이배를 띄운다고 한다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배는 속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강에 종이배를 띄운다면 이 종이배가 1km를 떠나려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하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종이배의 속력은 어떤 거의 속력하고 똑같겠어? 물결의 속력하고 똑같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일단은, 자, 배의 속력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의 속력을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거슬러 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했고, 거슬러 가는 거는 빼기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가 돼야 되겠지. 아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곱했을 때? 1시간을 곱했을 때, 그치? 1시간을 곱했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돼? 1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x하고 y를 더하고 여기다가 30분 2분의 1을 곱해야 되겠지. 그랬을 때 마찬가지 얘가 뭐가 되겠어? 1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x-y가 10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그러면 x 더하기 y가 뭐가 된다? 20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자, 두 개를 연립하면은 두 개 더하면은 이 x가 뭐가 돼? 30이 돼서 x는 15다라는 거 알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y는 뭐가 되겠어?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물의 속력이라는 거는 뭐가 된다? 5km per hour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km를 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5km 가는데 1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지금 얘는 뭐냐면 1km를 떠내려가는데 몇 분이 걸리냐 지금 이 말이잖아. 이런 문제들은 간단히 비례식 세우면 간단해집니다. 자, 5km를 가는데 얼마 걸린다 그랬어? 1시간이라고 그랬지? 1시간인데 얘는 또 이렇게 분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60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km일 때는 x분이 걸린다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1대 뭐가 됩니까?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끼리 약분 가능하고 이렇게 약분 가능해.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곱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는 나누는 관계. 이렇게도 무슨 관계? 나누는 관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똑같으니까 x는 바로 뭐가 되냐? 내가 구하려는 거는 12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몇 분이 걸리냐? 답은 12분이 걸린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볼게요. 자, 기차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한번 해볼 건데, 기차에 대한 문제. 자, 이렇게 볼게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이 기차는 길이가 800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가는데 23초가 걸리고, 길이가 400m인 터널을 지나가는 데는 13초가 걸린다. 이 기차의 속력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얘가 지금 800m인 다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400m인 터널이라고 봅시다. 기차가 완전히 지나간다는 거는 뭐냐면, 기차가 처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기차가. 그치? 기차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완전히 지나가려면은 어느 위치에 가 있어야 되냐? 이만큼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완전히 지나간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실제 여기에서 완전히 지나갔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실제는 800m만 가면 되는 게 아니야. 800m만 만약 간다라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실제로 여기까지만 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 간 거잖아. 즉 완전히 지나갔다라는 말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 800m에다가 뭐가 추가되냐? 이만큼을 더 갔지? 자, 이 길이는 어떤 길입니까? 기차의 길이가 되겠지. 그래서 기차 길이만큼을 더 갔다라고 보면 돼. 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 있던 기차가 통과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실제 이만큼의 거리를 간 거니까 얘는 400m 더하기 기차 길이만큼을 더 걷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완전히 지나갔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800m라고 해서 800m만 가고 400m라고 해서 400m만 간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 길이에다가 기차가 완전히 지나가야 되니까 기차 길이까지 뭐 해줘야 된다? 더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기차의 이제 속력을 지금 우리에게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지수를 잡습시다. 기차 속력을 우리는 X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알아야 되겠어, 얘들아? 기차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기차 길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차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1번이라고 해보고 얘를 2번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면 1번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23초가 걸렸다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거속시 또 연습합시다. 자 거속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시간이라는 거는 뭐니 얘들아?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이 1번 상황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거리는 뭐가 돼? 800 더하기 기차 길이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기차 길이는 y가 되겠죠. 그래서 800 더하기 y를 갖다가 뭘로 나누면 속력으로 나누면 x로 나누면 얘는 뭐가 된다? 23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괜찮겠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00 더하기 y를 마찬가지 x로 나누면 1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치? 나는 지금 x, y의 식을 세워야 되니까 여기는 x 친구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23x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y가 800 이러한 식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도 x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x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가 넘어오면 13x 마이너스 y는 400이라는 이러한 식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자 일단 이를 좀 지우고 할게요. 자,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 연립해보면 뭐 하면 되겠니?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되겠지. 그러면 23x에서 13x를 빼니까 뭐가 되죠? 10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y를 빼면 더하기로 바뀌니까 없어지겠지. 800에서 400을 빼면 얘가 뭐가 된다? 400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뭐가 된다? 40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차의 속력은 뭐냐? 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얘는 뭐 미터고 지금 얘는 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40 미터 퍼 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길이가 300m인 화물 열차가 어느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데 60초가 걸리고요.
길이가 150m인 새마을호는 이 똑같은 다리를 화물열차의 2배 속력으로 가면 27초 만에 완전히 통과한다. 이때 다리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봐봐. 똑같은 다리야, 똑같은 다리.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런 다리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이런 다리가 있으면 얘가 다리야. 길이가 300m인 화물열차가 있대. 그러니까 화물열차는 이게 길이가 300m입니다. 이게 300. 완전히 건넌다. 그 얘기는 바로 이제 이만큼까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실제 이 화물열차가 간 거는 이만큼 다리 길이에다가 더하기 300이라고 했으니까 3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데 60초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60초. 자, 길이가 150이니까 이제 이 친구는 여기서 이제 길이가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자, 150이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그러면 이만큼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다리 길이에다가 150m를 더한 거가 되겠지.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뭐가 되냐? 27초가 이렇게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문제는 다리의 길이는 몇 킬로냐? 지금 이 다리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그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XY라고 놓냐면 이렇게 놓을 수 있겠어. 자, 다리의 길이를 X라고 놓고 그 다음에 화물열차든 자 여기 화물열차든 또는 새마을호든 둘 중에 하나의 뭐를 알아야 돼? 속력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화물열차 화물의 속력을 Y라고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위의 상황으로 했을 때 60초가 걸리고 아래 상황으로 했을 때 27초가 걸린다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를 세울 수 있어?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세우냐? 위의 상황을 1번, 아래 상황을 2번이라고 한번 해보면 1번 상황은 자, 거리는 뭐야? 다리의 길이 X잖아. 그치? 즉 X 더하기 300을 갖다가 뭘로 나누냐? 화물의 속력이니까 Y로 나누면 60 이렇게 식이 세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상황은 뭐냐면 다리의 길이 더하기 150이네. X 더하기 150을 자, 뭘로 나누냐면 이번엔 새마을 열차의 속력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새마을 열차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새마을호는 화물 열차의 몇 배 속력으로? 2배 속력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화물 열차 속력이 Y라고 한다면 새마을 열차는 이거의 2배가 돼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되겠니? 이 Y가 돼야 되겠지. 3배면은 3Y가 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갔을 때 얘는 뭐가 됐냐? 27초 걸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X 더하기 이렇게 넘어가면은 얘가 이제 Y가 되겠죠? 넘어가면은 얘는 곱해지니까 54Y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300이 60Y. 그래서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더하기 60Y가 300이다 라는 이러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더하기 54Y가 150이라는 이러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같은 부호니까 아래쪽에서 위에 쪽을 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60Y에서 54Y를 빼면 뭐가 됩니까? 6Y가 되겠죠. 300에서 150을 빼면은 자 15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Y라는 거는 뭐가 되냐? 약분하면은 6, 2, 12, 6, 5, 30이니까 Y가 1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화물열차가 바로 뭐냐면 15m per 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화물열차의 속력은. 그러면 지금 다리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X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X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뭐 여기 식이 이렇게 있잖아. 식이 이렇게. 이 식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Y값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y가 15니까 15 그러면 x 더하기 300이 15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죠? 9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서 6으로 15를 나누면 6, 2, 12, 6, 5, 30 해가지고 y가 얼마가 됩니까? 25가 돼요. 25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x 더하기 300이라는 친구는 25를 여기다가 곱해주면 60 곱하기 25 하면 6, 22, 6, 32니까 150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1500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x라는 거는 1200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 지금 이 1200이라는 얘들은 뭐가 되겠어? 당연히 미터가 되겠죠. 우리가 미터로 계산했으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문제를 뭘 물어봤냐? 킬로미터가 지금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을 1200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답은 뭐가 되겠어? 1.2km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 기차에 대한 문제도 이제 좀 잘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농도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들어왔는데, 농도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부등식 활용할 때 비커 3개 하면 뭐 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자, 봅시다. 그래서 8%의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을 섞어서 6%의 소금을 300g을 만들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8%의 소금물 한 비커가 있고 5%의 소금물 또 한 비커가 있겠지. 섞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 한다는 얘기야? 더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6%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자, 비커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섞어서 더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네. 자, 8%의 소금물 8%를 얼마 섞었냐? 얘를 뭐 x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의 소금물을 y라고 하면 되겠네. 그쵸?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면 되겠어? 6%의 소금물 300을 만들었으니까 300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우리는 식을 두 가지를 세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식은 뭐냐면 물 양만 보면 소금물의 양만 보면 X 소금물과 Y 소금물을 섞었을 때 뭐가 돼? 30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X 더하기 Y는 300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치?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자, 두 번째는 소금의 양. 첫 번째는 소금물의 양, 얘는 소금의 양. 자, 100분의 2개 곱하니까 8x 더하기 100분의 2개 곱하니까 5y가 되고요. 100분의 2개 곱하니까 6, 3, 18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뭐 100은 다 이렇게 약분이 될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은 8x 더하기 5y는 1800이다 라는 거 얻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뭐 이거 두 개 여러분들이 뭐 하면 연립하시면 답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x가 100, y가 200, 단위는 g이니까 쓰시고 8%는 몇 그램 섞였냐? 8%가 x잖아. 그렇지? 그래서 답은 이 친구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히려 이쪽 소금물 문제는 오히려 괜찮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커만 이렇게 잘 그려주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네요. 자, 상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의 설탕물이 있고요. 15%의 설탕물을 섞었습니다. 더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을 더 넣었어. 자, 물을 더 넣었어. 그러니까 두 개 섞고 섞은 다음에 물을 더 넣었어. 그래서 8%의 설탕물 600g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6%의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3대 1이다. 조금 상황이 지금 복잡한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상황적으로
6%의 설탕물 비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5%의 설탕물 비커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을 더 넣었잖아, 이번에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일단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니? 그러면 6%니까는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5%고, 15%의 설탕물의 양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갖다가 뭐 얘를 x라고 해보자. 얘는 y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자 물을 더 넣었다고 했지. 자 물이라는 건 잘 생각을 해봐. 물에는 소금이 있어 없어? 소금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0%라는 얘기야, 소금이. 그리고 자 6%의 설탕물과 더 넣은 물의 양의 비가 3대 1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물의 양보다 얘가 몇 배가 많다는 얘기야? 3배가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x면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3분의 1x 이렇게 돼야 되겠지. 괜찮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몇 퍼센트? 8%의 설탕물 600g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상짜리 문제는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진 거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식은 똑같은 식입니다. 맞죠? 그러면 식 두 가지로 세울 수가 있다고. 첫 번째, 밑에 있는 물의 양들만 더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x에다가 3분의 1x를 더하면 3분의 몇 x가 되죠? 4x가 되겠죠? x 더하기 3분의 1x, 거기에다가 y를 더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600이 된다,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소금의 설탕의 양과 여기에 설탕의 양과 여기에 설탕의 양인데 얘는 설탕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기에는 물이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설탕의 양과 여기 설탕의 양을 더한 거는 여기 설탕의 양과 뭐 하겠어? 같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100분의 2개 곱하면은 6x 더하기 여기는 100분의 15y는 이거는 없으니까 여기 100분의 68에 48, 48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100 빼고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없앨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얘들아 뭘로 약분이 가능하니? 3으로 약분이 가능하겠지. 자, 얘부터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얘는 얼마 곱해야 돼? 3 곱해야 되겠지? 3 곱하면은 4x 더하기 그 다음에 3y는 3 곱하니까 1800이라는 이러한 식이 하나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으로 나눠주면 오히려 얘는 2x 더하기 뭐가 됩니까? 5y는 3으로 나눈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314, 368이니까 1600 이러한 식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개를 우리는 뭐해서 연립을 해서 얻고자 하는 거를 얻던다 라는 얘기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거는 무슨 값이야? 15%의 설탕물이니까 y값을 얻고자 하는 거지. 뭐 두 개 여러분들이 연립해 보시면 x는 뭐가 되는 거야? 100이 되는 거고 y는 200g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답은 200g,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농도 문제 이제 계속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농도가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농도가 다 A라는 소금물이 있고 B라는 소금물이 있다는 얘기 알겠지? 소금물 A를 200g, 소금물 B를 300g을 섞으면, 자, 두 개를 섞으면 8% 소금물이 된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이 얘기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해서 비커 하나 세워야 되겠지. 자, 첫 번째 비커 이렇게 더하기 요렇게는 이렇게 하나가 세워지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농도가 달라. 그러니까 농도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 그치? 그러니까 A를 갖다가 우리가 농도를 X%라고 하고 B를 갖다가 Y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리고 농도의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Y가 얼마냐? 또는
y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y-x가 얼마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A 소금물이고 여기는 A 소금물, 여기는 B 소금물이니까 A 소금물의 농도가 X니까 X 퍼센트 몇 그램? 200g 이렇게 되고요. 얘는 Y 퍼센트 300g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났더니 8%짜리 몇 g이 되겠어? 500g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A300, B200을 섞으면 10%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필요해? 비커가 한 번 더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A가 300이니까 X 퍼센트 300g이 되고 Y 퍼센트 200g이 되고 여기는 10% 소금을 마찬가지로 500g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1번, 2번 두 식에서 여기서 우리가 식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 식을 하나 만들면 X, Y 식이 두 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100분의 뭐가 되니? 곱하니까 200x 더하기 얘는 100분의 300y는 100분의 이렇게 4000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약분되겠지. 그래 안 그래? 약분되고 이렇게 100으로 이렇게 약분해버리면은 2x 더하기 3y는 100으로 약분하니까 40이라는 이러한 식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괜찮겠어?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야. 100분의 300x 더하기 100분의 200y라는 친구는 100분의 곱하니까 5000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뭐 100 약분하고 또 100으로 약분하면 얘도 3x 더하기 2y가 50이다 라는 이러한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은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연립하셔가지고 x가 y 값이냐 뭐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구해보시면 x가 14, y가 4 이렇게 나와요. x가 14, y가 4. 그래서 차를 구하라. 답은 4번이 답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별로 복잡한 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비코로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88번 상문제 하나 더 볼게요. 883번.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어. 농도가 달라. 자,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 A, B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때 처음 소금물 B의 농도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처음 소금물 A의 농도를 X라고 우리는 하고 그 다음에 처음 B 섞지 않은 상태에 얘를 갖다가 Y라고 하자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 A, B가 각각 400g, 600g이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보면 A는 X 퍼센트짜리 400g이 있다는 뜻이고요. 자, B는 Y 퍼센트짜리 600g이 지금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미션이네요. 자, 두 소금물에서 각각 200씩을 덜어낸 것을 200을 덜었어. 그러니까 A에서 200을 덜었어. B에서도 200을 덜었어.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200을 덜어냈으면 어떻게 있겠니? 이렇게 있겠죠. 자, 200 이렇게 있겠지. 그치? 여기는 600g이니까 400 남고 200 이렇게 됐겠지. 이렇게 됐니? 자, A200, A200 이렇게 남았고 여기는 B400, B200 이렇게 됐어. A 400g을 200, 200 나눴다는 얘기야. B 600을 갖다가 400, 200 나눴다는 얘기야. 그럼 서로 바꿨대. 서로 바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아, 네가 이쪽으로 가고 이렇다는 얘기지.
너는 이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이제 1번은 여기 이제 1번 화살표라고 생각하고 얘를 2번 화살표라고 한번 보면 1번 화살표는 결론은 이 얘기야. 자, 1번 화살표 볼게요. A 200하고 B 400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습니까? 1번 화살표는 A가 200g 있고 B가 400g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A가 즉 X%가 200g이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400g이 있다. 그랬더니 소금물 A, B의 농도는 각각 6%, 7%가 되었대. 그치? 그러면 얘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6%짜리 600g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번 이렇게 더하기 이렇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짜리가 뭐가 되겠어? 똑같이 얘는 200g 있는 거고 Y%가 200g 있는 거지. 그러면은 7%짜리 몇 g 있는 거야? 400g 있는 거하고 똑같은 사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점은 잠깐만 좀 다시 해석해보자. A, B 각각 200g을 덜어낸 것을 바꿔서 섞었더니 소금물 A, B의 농도니까 자 이게 지금 봐봐 이게 지금 원래 A 주머니에 있던 거고 그치? 그러면 문제 잘 읽어야 돼. 두 소금물 A, B에서 덜어서 얘 거를 1로 가져왔고 얘 거는 1로 가져왔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랬더니 처음 A가 6%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여기서 A 거 200에다가 Y 거 200이 온 거지. Y 거 200이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고 얘가 400이 돼야 되겠네. 그리고 여기가 400이 되고 여기가 600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쵸? A 거 200이 있던 거에 B 거 200이 갔어. 그래서 그게 이제 A가 된 거지. 그 다음 B 400이 있던 자리에 A 거 200이 왔어. 그게 이제 원래 거 B가 되는 거지. B 있던 B 거가 되겠지. 그래서 A 거는 6%, B는 7%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시간 한번 세워봅시다. 마찬가지네요. 100분의 곱하니까 200x 더하기 100분의 200y가 100분의 64, 24 이렇게 되고 100 없어지고 200으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x가 200 나누면은 1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12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100분의 200x 더하기 100분의 400y는 100분의 67에 4200이니까 100 없어지고 얘는 2로 나누면은 x 더하기 2y는 2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두 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연립하셔가지고 이제 x, y 구하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거니 얘들아? 처음 소금물 B의 농도니까 바로 y를 구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겠지. 아래쪽에서 위에 거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식이 x가 없어질 것이고 2y에서 y를 빼니까 y가 되고 그쵸? 21에서 11을 빼니까 9 이렇게 y는 9% 짜리였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두 문제만 좀 우리는 더 오늘은 하고 일단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우리가 갖도록 할게요. 자, 884번입니다. A에는 구리가 20%가 있고 아연이 30%가 포함된 합금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A를 만약에 10kg을
나누어 보면 구리가 20%니까 2kg이 구리고 3kg이 아연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죠? 자, B는 구리가 40%, 아연이 10%가 포함된 합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합금을 녹여서 구리는 200이 필요하고요. 아연은 150을 얻으려고 한다. 합금 B는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얘기야. 자, 합금 A를 우리는 Xg이라고 하고요. 합금 B를 갖다가 Yg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구리는 A에서 얼마큼을 녹일 수가 있어? 얼마큼을? 0.2X가 되겠지. 그러니까 X라는 거에 0.2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여기 보자. 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는 0.2x만큼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B에서는 0.4y만큼 얻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아이언은 얼마큼 얻을 수가 있냐? 여기에서 A에서는 0.3x만큼을 얻을 수가 있고 B에서는 0.1y만큼 얻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가 구리는 200이 되고 아이언은 150을 넣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20%라는 건 실제로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100분의 20이잖아. 퍼센트는 원래 우리 어떤 값에 곱하기 100을 해서 올라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 퍼센트가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100으로 나눠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양쪽에 10을 곱해주면은 2x 4y 2000이 될 건데 다시 2로 나눠주면 결론적으로 x 더하기 2y는 1000 이러한 식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마찬가지 여기다가도 10을 곱해주면은 3, 1, 150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x 더하기 y가 150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연립하셔가지고 알겠어요? 여기다가 2배 하든 여기다가 3배 하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구해 보시면 x 값이 400g이고 y가 300g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x라는 거는 a 합금이고요. y라는 거는 b 합금이니까 b 합금은 300g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뒤쪽은 조금 괜찮죠? 자, 여기 한번 볼게. 다음 표는 두 식품 A, B 100g에 들어있는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A 식품에서는 1kcal당 10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거고, 아니, 100kcal, 100g에 100kcal에다가 단백질은 4g 있다는 얘기지. B는 180kcal고요. 그 다음에 3g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야. 100g 안에 100g 기준했을 때 들어있는 양이네요. 자, 우리는 열량은 660kcal, 단백질은 18g을 얻으려고 합니다. A, B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A에 들어있는 A의 양을 갖다가 Xg이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B를 갖다가 Yg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Xg, Yg. 그러면 생각을 잘 해봐. 100g에 이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지. 100g에 100g에 이만큼 들어있으면 Xg에는 즉 1g에는 얼마 들어있겠니? 1kcal가 있겠지. 자, 100g에 100이 들어있으면 1g에는 1이 들어있겠지. 즉 얘네들 100으로 다 나눠야 되는 거야. 그 상태에서 Xg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X칼로리가 들어있는 거야. 일단 우리가 열량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게요.
이쪽만 일단은 신경을 좀 써보세요. 열량 이쪽만 신경을 좀 써보는 거야. 그러면 100g에 100이 들어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xg에는 얼마가 들어있겠니? xg이 들어있겠지. 다시 100이 얼마가 들어있어? 100이 들어있지. 그러면 xg에는 얼마 들어있어? xg이 들어있겠지. 그래서 xg 더하기 여기는 100에 18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g에 얼마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1.8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100에 180 들어있으면은 1g은 얘를 100으로 나눈 거니까 즉 1.8g 뺄게요. y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되냐? 660이 돼야 된다. 이러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100g에 4니까 1g에는 0.04가 되겠지. 그러면 0.04x 더하기 얘는 100g에 3이니까 0.03y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서 얼마를 한다고? 18을 이렇게 얻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식 어떻게 이해되시겠어요? 10을 곱하면은 x 10x 더하기 18y는 6600이 되고 2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5x 더하기 9y는 3300이라는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여기는 100을 곱해주면은 4x 더하기 3y가 1800이라는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여러분들이 연립하시면 x는 300, y는 200이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고 A, B를 합쳐서 얼마를 섭취를 해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500을 섭취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다. 100g에 이만큼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1g에는 당연히 1, 얘를 100으로 나눈 거지. 1g에는 1.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xg에는 여기다가 x를 곱해주고 얘는 y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1 있죠? 자, 886번입니다. 금이 75% 포함된 합금 A가 있어. 금이 40% 포함된 합금 B가 있어. 이걸 합해서 금이 60%가 포함된 합금 350을 만들고 싶대. 이거의 양을 xg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양을 yg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은 x 더하기 y는 뭐가 돼야 되겠어? 350이 돼야 되겠지? 합쳐서 일단 350 만든다고 했으니까. 근데 금이 얼마가 포함돼야 돼? 금이 60%가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 A라는 거는 뭐냐면 75%니까 0.5가 되겠어. 75x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얘는 40%니까 0.4y가 될 것이고 금이 60%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350이 0.6 이 말이 되겠지. 350에 0.6% 즉 60%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100을 한번 곱해주면 얘는 75x가 될 것이고 얘는 40y는 100 곱해주면 350 곱하기 여기다가 두 칸이니까 60 이렇게 돼야 되겠지. 숫자가 상당히 크네요. 그쵸? 그래서 뭐 5로 한번 나눠보면 5, 1은 5, 5, 25니까 15x 5로 나누면 8y가 되고 5로 나누면 얘가 이제 1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350 곱하기 1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거를 계산을 하셔서 이러한 식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러한 식을 가지고 두 개를 연립해서 x, y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350 곱하기 12는 10 곱하면 3500이지. 거기다 이제 2를 곱하면은 4200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뭐 8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빼면 x 값을 뭐 할 수가 있어?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러고 x 값 구하면 y 값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두 개 연립을 해보시면 x가 200g, y는 150g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는 뭐 a, b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활용 문제들을 한번 다 일단은 풀어봤어요.